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의 소피아입니다.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별 문제 특징과 그 특징에 따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탭스청의 출제 포인트와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활용한 정답 도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난이도가 낮은 베이직 문제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베이직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인 만큼 단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문이라 하면 하나의 독립된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오형식 구조만 아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단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확장하자면 등의 접속사로 연결돼서 문장 확장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잘 쓰는 게 and나 but 정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를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 스타일이고요. 응답 패턴 또한 이해하기가 매우 수월한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이해하기에 뭔가 난해하다라는 느낌의 정답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푸는 가장 난이도가 쉬운 베이직 문제들은 응답 패턴 자체가 수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징은 어휘 수준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사리 쓰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 1번부터 문장의 의도를 잡고 거기서 원하는 답변이 뭔지 정답 틀을 같이 도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1. Hello, I'm calling for Emily. 네, 여기서 Hello, I'm calling for Emily 라고 했는데요. I'm calling for 여기 체크하시면 누구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상대방은 이제 바꿔줄 건지 아니면 없다고 말할 건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She's returning your call. 네, 회신하고 B. 있다. Hold on, let me get her. 네, 바꿔드릴게요. C. Sure, I'll take a message. 네, 메시지 받겠습니다. D. She hasn't called yet. 네, 아직 전화 안 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정답은 B가 되는데요. 누구누구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잠시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old on, 잠시만요 이런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꿔주겠다는 표현 let me get her, 제가 그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표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 be calling for 사람 이런 게 출제 포인트고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정답은 첫 번째 연결해 드리겠다. 아까처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보통은 connect 해주겠습니다 또는 transfer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걔 없는데요 라고 부재 중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로 쓰는 표현이 she's out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 바꿔줄게 또는 없다 이 정도 뉘앙스로 답변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2. That jacket fits you perfectly. 네, that jacket fits you perfectly 했을 때 칭찬이란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 재킷 정말 완벽하게 너한테 맞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칭찬은 뉘앙스가 플러스적인 뉘앙스잖아요. 상대방의 응답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A. That's why I got a refund. 그래서 환불을 했어요. 환불 안 되겠죠? 두 번째. B. I agree. It's a bit loose. 네, 약간 헐렁합니다. 헐렁하다란 얘기도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안 되겠죠? 정답은 C입니다. C. C. Maybe I'll buy it then. 그쵸? Maybe I'll buy it then. 그럼 구매해야겠다라고 말했죠? 맞는다니까? 그럼 살래라고 말한 거죠? 정답은 C가 됐고요. D. D. Thanks for trying it on. 그쵸? 감사합니다. 입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어봐 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맞네요 이 말에 사겠습니다 라고 답한 정답 C. 패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서 A, B가 뉘앙스적으로 반대가 된다는 걸 느꼈으면 더욱더 좋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되셨으면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3.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네,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본 그 질문은요. be supposed to.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면 예정이다 또는 예정이 아니다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예정인가요? 갑니다. A. A. There's a slight possibility.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비가 올 것 같습니다란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고요. B 가겠습니다. B. B. No, it won't let up soon. No, it won't let up soon. 비가 안 올 거예요. 그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어려운데 let up이란 단어를 좀 주시하셔야 되고요. let up은 rain의 반이어라는 걸 아셨으면 소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let up은 그치다란 단어인데 지금 질문은 비가 올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이어를 써서 오답 활용했다라는 걸 B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탭스에서 흔하게 나오는 오답이기 때문에 let up이 rain의 반이어구나 이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C 확인해 보겠습니다. C. That's better than expected. 기대보단 낫네요. 기대한 게 없고요. D. D. There's a chance you're wrong. 가망성이 있는데 너가 잘못됐을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선 chance까지는 괜찮지만 you're wrong. 너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이 지금 의견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선 비가 올 건가요? 이 말에 약간 올 것 같습니다. 정답 됐고요. 기억하실 건 반이어 오답을 소거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rain의 반이어로 let up, 비가 그치다가 쓰였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굉장히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반이어를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 점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4. Are you Professor Wheeler? Yes, have we met before? No, but I've read your latest book. 네, 그래서 지금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Have we met before? 이 말에 아니요, 제가 그지만 당신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건 이 사람이 내가 너의 책을 읽었어 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의 책을 읽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어질 말을 고르시는 거거든요. A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A. Well, I hope you enjoyed it. 네, 즐겁게 읽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즐기셨길 바랍니다. 됐고요. B. B. Sure, I'll give you a copy. 네, 물론이죠.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책 달란 얘기 안 했고. C. C. It should be published soon. 네, 곧 출판될 겁니다. 출판 이미 됐고요. 그 다음 D. D. It's not too late to read it.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읽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이미 읽었으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서문 같은 거는 가장 적절하게 이어질 말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책 읽었다에 대해서 할 저자의 반응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즐거웠길 바랍니다. 됐겠죠? 정답 그래서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5. How's your dance class? Actually, I stopped going. But you just started. 네, 그래서 How's your dance class? 수업 어떻게 되고 있니? 이랬더니 벌써 I stopped going. 나 안 갑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But you just started. 너 이제 막 시작했잖아 라고 말한 거죠. 너 이제 막 시작했잖아. 이 안의 감정은 깜짝 놀란 게 되겠죠. 깜짝 놀라서 말하는 말. 이때 해줄 말입니다. 가볼게요. A. A. You still have time. 시간 있잖아. Well, that's a relief. 다행이네요. C. I'd give it another chance. 또 한 번 시도할 D. 거다. It just wasn't for me. 나한테 맞지 않았거든 이라고 말해줬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It just wasn't for me. 시제가 과거잖아요. 위에도 시제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제가 일치됐다는 거 한 번 더 보고 가주시면 되고요. 이제 6번 문제 Part 3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6.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Did you just get home? It's almost midnight. Sorry, the client meeting ran longer than expected. Wasn't that a lunch meeting? Yes, but that pushed our project meeting back by 2 hours. Couldn't you have just rescheduled that for tomorrow? Unfortunately, the project deadline was today.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Part 1, 2가 끝나고 나면 Part 3 1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주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풀어본 게 주제 문제인데 지금 이 주제 문제에서 여자 행동이랑 남자 행동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왔죠? 여자도 계속해서 같은 말 했고 남자도 계속해서 같은 말 했는데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정답은 쉽게 갔을 겁니다. 지금 여자는 너 이제야 막 온 거야?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미안해, client meeting이 ran longer. 더 오래 지속이 됐어 라고 말했죠. 그럼 끝났을 것을 또 추궁하죠. Wasn't that a lunch meeting? 런치 미팅 아니었니? 라고 했더니 맞긴 한데 그 미팅이 push back. push back은 미루다란 얘기죠. 그래서 밀어놨어. 프로젝트 미팅을 뒤로 밀어놨습니다. 2 hours. 지연을 시켰단 얘기죠. 그랬더니 그러면 리스케줄 하면 되지 않니? 그걸요. 언제로? tomorrow로 리스케줄 하면 되지 않니? 라고 다시 한번 추궁했더니 오늘까지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남자는 계속해서 왜 자기가 늦게 왔는지 설명해 주는 거고 처음은 약간 광범위하게, 두 번째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세 번째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이유를 말해주는 그런 문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는 보통 질문이 여자 행동이나 남자 행동을 묻습니다. 지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Question. What is the man mainly doing? 네, 남자가 주로 하는 게 무엇인가? 왜 늦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A 갑니다. A. Apologizing for postponing a meeting. 지금 사과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미룬 거에 대해서. 미루지 않았고요. B. Explaining why he came home so late. 왜 늦게 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맞죠? 세 문장 다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C. C. Defending his decision to reschedule a meeting. 여기 defend라는 게 여러분 정당화시키다, 정당화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reschedule 한 거에 대해서 미팅을. 이 남자 reschedule 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변명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왔죠? 왜 reschedule 했는지 얘기한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요. C가 방어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역하면 정당화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구나. 단어 하나 잡고 가주시고요. 그 다음 D 들어보겠습니다. D. Complaining about his workload. 네, 불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업무량에 대한 불평은 없었죠. 남자 일관된 행동은 왜 늦게 했나 설명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리지만 이 출제 포인트는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남자 행동이나 여자 행동 문장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문의 특징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뭔가 들을 때 누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질문은 한성별의 행동이겠구나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주요 행동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동 문제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저희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7.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How do you feel after getting your wisdom teeth out? Better, but the pain hasn't totally subsided. Aren't you taking painkillers? My prescription ran out this morning. Why don't you get it refilled if you're still in pain? I'd rather just wait for the pain to go away. 네, 이 문제는 여러분 세부 정보 문제인데요. 세부 정보 문제는 줄거리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각 문장의 줄거리를 저희가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줄거리를 잡아보면요. How do you feel after getting your wisdom teeth out? 사랑니를 뽑은 다음에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어떤지 말해주는데 더 낫습니다. 그지만 pain hasn't totally subsided. subside가 가라앉다란 얘기예요. 완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pain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aren't you taking painkillers? 그래서 너 진통제 먹지 않는 거야? 했더니 본인의 그 약 처방받은 약이 ran ou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떨어졌대요. 약이 오늘 아침에 떨어졌다. 오늘 아침에 뭔가 중요한 정보인가? 안 중요한 정보인가? 여러분 고민되겠지만 탭스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약이 아침부터 없다라고 이렇게 노팅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가시면 Why don't you get refilled if you're still in pain? 다시 한번 재처방받지 그래 라고 말했더니 이 남자가 I'd rather 이라면서 말하죠. 여러분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해서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할 거는 wait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나 가만히 있을래. 페인이 가라앉을 때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가라앉다, 가라앉지 않다. 여러분
앉았으면 페인이 지금 더 줄어든 거죠. 가라앉지 않았으면 페인이 지속이 된 거죠. 지속됐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셔야지 페인이 올라간다? 이거 안 되고요. 페인이 내려갔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 그 범위, 올라갔다, 중간이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논점으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 느낌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되셨으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man? 네, 일치하는 거 고르세요. A. A. He is waiting to have his wisdom teeth removed.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wisdom teeth를 remove하길 기다리고 있다. 아니고 이미 뽑았죠. 그 다음 두 번째. B. His pain is getting worse. getting worse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심해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말을 썼고 C 갑니다. C. C. He has not finished all his medication. 메디케이션 끝내지 않았다. 처방받은 약을 끝내지 않았다. 아까 다 먹었다 그랬죠? 언제? 아침에.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요. D. D. He does not plan to get more painkillers. 네, 더 많은 진통제를 받을 계획이 없다. 맞죠? 진통제 안 받을 거다. 가만히 기다릴래. 기다리겠다란 말을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 선택지 D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정보가 나아지다, 유지되다, 악화되다 그 세 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유지됐다 그러면 올라갔다 오답 나올 수 있고요. 내려갔다 그러면 유지가 됐다 이런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상받는 포인트구나 생각하시고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단어로 준 일반 줄거리 문제지만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아지다, 유지되다, 내려가다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희 8번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8. Listen to two friends discuss a bag. Nice bag. I bet my wife would like it. Thanks. I finally found the time to replace my old one. My wife needs a new one too. Can I ask where you got it? At Weston's department store downtown. It must have been expensive then. It was marked down by 30%, but it was still a splurge. 네, 쇼핑에 대한 얘기인데요. 칭찬했죠. Nice bag 하면서 I bet my wife would like it. 내 와이프도 좋아하겠다 라고 했더니 칭찬 고마워 라고 했고 I finally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마침내란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데 보통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내가 시간 냈잖아. 뭐 할? 교체할 시간 냈다 라고 말했더니 wife가 need a new one. 새 거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샀습니까? 장소가 department store에서 산 거죠. 그 다음에 must be expensive. 왜? 백화점이니까 진짜 비쌌겠다라고 추측했죠. 그랬더니 markdown 받았대요. markdown 중요한 단어고요. 할인하다란 얘기거든요. 수동태로 할인 받았습니다. 30%. 그지만 여전히 splurge였다. 여전히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여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샀죠. 남자는 가방 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여자는 백화점에서 샀고요. 그리고 할인 받았지만 여전히 비쌌다. 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줄거리를 정리했는데요. 추론 문제는 보통 이렇게 단어를 막 넣으면서 일반 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 단어를 이해해서 줄거리를 잡는 게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A. The woman misplaced her old bag. 여기서 misplace란 단어는 여러분 잃어버리다란 단어예요. 여자가 잃어버렸다 예전 가방을. 아니죠. 그 다음 B. B. The woman regrets overpaying for the bag.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overpaying, 과도하게 지불한 거에 대해서. 후회란 감정이 나오지가 않았죠? 아직까진 긍정 감정밖에 확인하지 않았고. C. C. The man has never shopped at Weston's. 샵한 적이 없다. Weston's. 이게 백화점 이름이었죠? 샵한 적이 없다. never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D. D. The man is considering getting the bag for his wife. 네, 남자는 지금 생각 중인데 bag 사는 걸 와이프를 위해서. 그죠? 생각 중이죠.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나 말이야. 와이프가 가방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걸 살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My wife needs one 이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와이프를 위해서 구매할 거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D에 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추론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뭔가 언급된 내용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 그런 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주긴 했지만 후회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새롭게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언급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의도를 추론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와이프가 필요한데 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와이프를 위해서 사주고 싶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저희 이제 Part 4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9. Where does the word breakfast come from? The word literally means to break fast. 네, 여기서 여러분 Where does the word breakfast come from? 여기서 물음표를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breakfast라는 단어가 왔을까요? 라는 얘기는 호기심을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기심 유발. 뭔가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 답변하겠구나 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질문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듣진 않았지만 뒤에가 어디에서 breakfast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말해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 봐보면요. 단어는 말 그대로 의미합니다. 깨는 건데 금식을 깨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개가 합성어였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During the Middle Ages, European daily life revolved around the church. Eating was forbidden before morning worship, so people fasted from the previous evening's dinner until after worship. 그래서 이 break fast가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예전에 중세 시대에서는 유러피안 데일리 라이프가 중심으로 돌고 있었는데 church 중심으로 돌고 있었대요. 해서 eating was forbidden, 먹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언제? Before morning worship, 아침 예배 전에 먹으면 안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fasted, 금식을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the previous evening's dinner, 이때부터 그 이전 저녁의 디너부터, 디너 먹고 나서 그 이후로란 얘기겠죠?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worship까지, 모닝 예배까지 먹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e meal that broke people's fasts each morning eventually became known as breakfast. 그쵸. 그래서 그 식사가 어떤 meal인데 어떤 meal, people's fast를 깼던 그 식사, 금식 이후에 먹었던 그 식사가 뭐라고 알려졌다? breakfast라고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호기심 유발한 다음에 기원을 얘기해줬던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문제 자체가 앞에서 호기심 유발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Question.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네, 주제가 무엇인가? A. The importance of breakfast in the Middle Ages. 네, 중요성 뭐에? 아침의 중요성 in the Middle Ages, 중세에서. 아침의 중요성 아니고 breakfast란 단어의 기원입니다. B 가겠습니다. B. The origin of the word breakfast. 맞죠, 그렇죠. 기원인데 뭐에? 단어의 기원, breakfast란 단어의 기원. 정답 되고요. C. C. Religious influences on breakfast foods. 네, 종교적인 영향 뭐에 대한? 아침 음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영향 없고요. D. D. Breakfast culture in European churches. 네, breakfast culture. 아침 식사 문화, 어디에? 유러피안 처치에서의 아침 식사 문화. 식사 문화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정리하지만 첫 문장에서 호기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통 호기심 유발 문장이 딱 나오면 그 문장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그 다음 문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만 해석을 잘하셔도 이 글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기심 유발 문장 활용해서 정답 도출하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10번 문제, 베이직은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10. Students, I'm pleased to introduce this year's commencement speaker, Ian Stone. 네, 지금 이 사람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쁩니다 소개하게 돼서 이번 연도에 졸업식 연설 소개하게 돼서 근데 걔가 이안 스톤이다 라고 말해줬고요. 그 다음 Mr. Stone is the respected director of 8 feature films and 2 documentaries. He made his name in the low-budget movie scene, but his last few films have been big-budget epics released to practically universal critical acclaim. 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어보니 지금 숫자적인 단어가 나온 거 보니 correct 문제일 거고요. 여러분 correct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어놓습니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놓는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respected director입니다. 어떤 감독이냐면 8개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2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요, made his name, 이름을 널리 알렸다는 얘기예요. 그는 유명해졌는데 어디에서? In the low budget movie scene.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영화계에서 유명해졌지만 그지만 하고 last few films, 마지막 몇 개 영화들. 그럼 여러분 초반에는 low budget이고요. 마지막은 뭐였다? having big budget. 예산이 많이 들어간 epic. 장편 서사 영화였대요. 근데 어떤 에픽이냐면 개봉이 되어서 뭐가 됐대요?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 사실상 보편적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은 release to 다음에 critical acclaim.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봉이 돼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찍었던 그 빅 버젯 들어갔던 에픽들은 호평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His work spans genres from drama to science fiction, and his current project is a biographical film about Picasso. 네, 오케이. 그 work span 걸쳐 있는데 genres, 장르를 말하는 거죠. 장르 걸쳐 있는데 from A to B. 드라마부터 science fiction까지 장르를 걸쳐 있고요. 다양한 장르를 이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라는 게 또 시간 표현이잖아요. 현재 프로젝트는 biographical film입니다. 전기 영화입니다. 피카소에 대한.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몇 개 쳤는데 공통적인 건 숫자랑 시간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이유는 correct에서 줄거리를 만들 때 잘 활용하는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correct 문제라면 이런 숫자 정보를 잘 잡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그 점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Please give him a warm welcome. 네, 환영해주세요 라고 끝냈네요.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 이앤 손의 업적에 대한 지문인데 숫자 시간이 많아서 좀 어려웠던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Ian Stone? A. He has made more documentaries than feature films. 다큐멘터리가 2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그리고 뒤에 건 8개. 그래서 more documentaries X가 되겠죠. 안 되고요. B 갑니다. B. B. His last few releases have been low-budget films. 네, 마지막 몇 개 릴리스, 출판된 것은, 개봉된 것은 have been low budget film. low budget이 아니었죠. 버짓 많은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C. C. His recent releases have sharply divided critical opinion. 그의 최근의 개봉작들은 아주 극명하게 갈라놨습니다. 비평가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 없고 호평적인 얘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갈라놨다라는 부분부터 틀린 말이 되겠고요. D 가겠습니다. D. D. He has produced films across multiple genres. 네, 그렇죠. 그는 생산했는데 영화, 뭐에 걸친 다양한 장르에 걸친 그런 영화를 생산했습니다. 맞지 여러분? 아까 span하고 from A to B 이란 표현이 있었잖아요. A 분야에서 B 분야까지 만들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문제 풀 때 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커렉트 문제 자체가 숫자랑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일부러 투척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시간 숫자별 정보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와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꼭 잡자라는 걸 명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Part 4, 5도 그렇지만 Part 3에서 똑같기 때문에 숫자, 시간별 정보는 우리의 선택지 포인트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네, 되셨으면 저희 이제 Intermediate. 네,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중간 난이도의 문제는 아까 기본 난이도보다 약간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방식이 먼저 두 문장에 한 번에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장 딱 주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주고 두 문장 딱 주고 나서 이어지는 말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2개이기 때문에 약간 더 어렵겠죠? 그래서 두 정보를 기억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자체가 훨씬 길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복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복문들은 접속사들이 붙어있는 게 복문이죠? 어떤 접속사?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 형용사절 접속사를 붙여서 길게 만드는 게 복문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에서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말할 때 명사를 그냥 썼을 텐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하려다 보니 이 명사 자리에 명사절을 넣는 거죠. 그래서 what절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의문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문법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런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저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듣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먼저 이런 파트들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을 쌓는 게 더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절, 접수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것과 이런 부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수식 어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에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제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말해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til이나 after, all the while 같은 거 붙여서 문장을 좀 더 확장해 주는 거예요. 문맥에 대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수사가 붙어서 내용을 좀 더 또렷하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과 형용사적 접속사는 우리가 아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명사 다음에 이런 접속사가 붙음으로써 굉장히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목적어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이 탄생할 수 있구나. 이런 접속사들 때문에 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난이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적인 지식을 먼저 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응답 패턴을 말씀드리면 아까랑 다르게 애매한 응답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애매하다는 얘기는 딱 들었을 때 나머지가 아닌 건 알겠는데 얘는 왜 되는 거지?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면요. 어휘인데요. 아까는 굉장히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 기본 문제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볼 문제는 빈출 어휘랑 구동사가 다소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빈출 어휘는 탭스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를 말하는 거고요. 구동사는 rely on, 뭔가에 의존하다 같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 세 단어가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급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는 평소에 구동사 학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우리 이제 1번부터 문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Number 1. Let's go home. The last bus will be coming soon. 네, 두 문장이 나왔죠, 여러분. 두 가지 정보를 기억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제안입니다.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버스 때문에 우리 뭐 하자? 집에 가자. 여기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제안을 잡고 아마 정답은 승낙이나 거절 정도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A 들어갈게요. A. Okay, I'll pick you up.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B. B. Yeah, we don't want to miss it. 그래 좋아 라고 승낙한 거고요. We don't wanna miss it. 그래 우리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가자. 승낙했죠. 그 다음 C 가겠습니다. C. C. Then just stay longer. Then 그런 말이야 좀 더 있어. 좀 더 머물러. 안 되죠. 놓칠 거고요. 가겠습니다. D. Good thing we're home. 다행히 우리가 지금 집에 있다. 집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오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응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제안이 나왔을 땐 정답이 승낙이다 거절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표현적으로는 뒤에 새로운 표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is a good thing 주어 동사 하면 뭐뭐 해서 다행이다 라는 얘기인데 말할 때는 it's를 좀 생략하고 good thing that 주어 동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good thing we're home 우리 집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2. Do you have an answer to our job offer? 네, 여기에서 do you have an answer? 너 혹시 답변 가지고 있니? 뭐에 대해서? Our job offer? 회사 사람인가 봐요. 우리 직업 제안에 대해서 너 지금 답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조금 더 의역해 보면요. 너 혹시 결정했니? 라는 말이에요. 혹시 결정했니? 우리 직업 제안에 대해서 결정했습니까?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직 안 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A부터 가보겠습니다. A. A. I still haven't heard back. 아직 소식 못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소식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heard back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B. B. You'd better decide soon. 너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조언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할 말이겠죠. 아니고 나는 제안을 받은 사람입니다. C 갈게요. C. C. I need to give it more thought. 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해서 정답은 C가 되는 거죠. 아직 생각 더 해봐야 된다. 그 다음 D 가겠습니다. D. D.
The job went to someone else. 직업, 그 일은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요 라고 말한 거죠. D는 딴 얘기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둘 건 지금 너 결정했니? 이 말에 yes나 no로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yes, no를 말을 안 하고 저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는데요? 라고 말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탭스 답변에서 yes나 no 정도는 생략해도 정답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는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 결정했니? 이 말에 아니, 나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좀 헷갈릴 때는 앞에 yes, no를 넣어보자. 애매할 땐 뭐 하자? yes, no를 넣어보자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가겠습니다. Number 3. How did you choose the contractor who renovated your kitchen? 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의문사로 물었을 땐 의문사랑 그리고 동사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choose any contractor를 도급업자를 어떻게 너 선택한 거야? 해서 얘가 궁금한 건 방법이에요. 어떻게 도급업자를 골랐니? 고른 방법 가겠습니다. A. A. I didn't want to remodel it myself. 저 리모델링 하기 싫었습니다. 내 스스로. 스스로 안 물어봤고요. B. B. He was recommended by a relative. 그쵸. 누가 추천해줬대요? 친척이 추천해줬어. 어떻게 골랐대요? 추천을 통해서 골랐다는 얘기죠. 방법은 추천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C. C. I'll ask my contractor for references. 제가 컨트랙터한테 물어볼게요. For references. 추천서를 컨트랙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대가 궁금한 건 그 컨트랙터를 어떻게 골랐냐 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 어떻게 골랐니? 널 좀 느끼면서 그 사람 어떻게 골랐니? 친척을 통해서. 그 다음 가겠습니다. D. D. His work on my kitchen impressed me. 그의 작품, 그의 작업 뭔데? 내 키친에 대한 그의 작업이 impressed me. 날 인상 깊게 했다. 그래서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감동시키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work가 감동시켰다. 그래서 방법 말해준 거, 고른 방법 말해준 건 B에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의문사로 물었을 때 의문사가 가장 큰 키워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는 게 있다면 동사를 꼭 잡아야 된다. 이 점 정도를 기억하시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4번 가겠습니다. Number 4. Have you used the new Midtown Tunnel yet? I thought it didn't open until next month. It was completed ahead of schedule. 네, 그래서 어떤 터널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 사용했니? 이미 사용했니? 미드타운 터널을 했더니 그거 오픈하지 않잖아.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not until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긍정으로 좀 바꾸면 뭐뭐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난 생각했어 그거 다음 달 이후에는 연다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상대가 그거 완공됐어요.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일찍 완공됐다. 그래서 주는 정보는 야 완공했어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이때 이제 중간 사람이 할 말입니다. 가겠습니다. A. A. Well, that's news to me. 완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A. 깜짝 놀란 거죠. 놀람. That's news to me. 금시초문입니다. 정답 A가 되겠죠. 그 다음 B. B. I can adjust the schedule. 본인이 adjust 하겠다 schedule. 안 요청했고요. C 가겠습니다. C. There must have been a delay. 딜레이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딜레이 없었고요. 그 다음 D. D. It actually took me longer. 좀 더 걸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은 쉽사리 소거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몰랐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란 표현이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꼭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금시초문이다. 갈게요. 시작. That's news to me. 네, 한 번 더 시작. That's news to me. 금시초문이다. 네, 그래서 몰랐다는 정보 알아두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희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5. Honey, what do you think of this scarf? It looks good on you. Isn't the color too dark?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scarf 했더니 looks good on you. 잘 어울려 라고 말했죠. 했더니 isn't the color too dark?
이게 여러분 to라는 말에 좀 신경 쓰시고요. to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잖아요.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야 너무 어둡지 않아? 라고 말했죠. 그럼 여러분 이미 어울린다고 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쁘다고 말해줄 거 아니에요? 항상 중간 문장의 일관성을 따져서 저희가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무 어둡지 않니? 아마 괜찮다가 나올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A. It actually accentuates your fair skin. accentuate 해서 강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거 사실 강조해줘. 너의 흰 피부를. 야, 네 흰 피부랑 너무 잘 어울려. 라고 말해준 거죠. 그래서 A는 여전히 괜찮다. 란 정답이고요. B. B. It balances the color of the scarf. 그게 balance 안에 color of the scarf. 스카프의 컬러를 균형 잡아준다. 아니죠. 이게 지금 스카프 컬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스카프 컬러랑 잘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시란 게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C 가겠습니다. C. Well, I couldn't find a darker shade. 나 발견하지 못했어. 더 어두운 색을 발견하지 못했어. 지금 어두운 색 발견 얘기 아니잖아요. 스카프에 대한 평가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D. D. No, I don't think it's that pricey. 아니야. 나 생각하지 않아. 그게 그렇게 비싸다라 생각하지 않아. pricey 하면 비싼이란 단어입니다. 가격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쉽게 소거가 되겠네요. 네, 되셨으면 이제 6번 문제 part 3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6. Listen to two friends discuss a vase. Where'd you get this vase? It looks expensive. A home goods store downtown. It was actually a bargain. Was it on sale? Yeah, it was 50% off. Wow, that's a huge discount. I know. I couldn't believe it. 네, 굉장히 행복한 여자의 대화인데요. Where'd you get this vase? 했을 때 여기 need가 축약이 되어 있는 거네요. Where'd you get this vase? 그래서 where did you라고 하는 거 대신에 where'd you라고 말로 잘하잖아요. 회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where'd you 정도로 알아둘게요. 어디에서 샀니 베이스를 했더니 상대가 Home Goods Store Downtown. 가정용품 파는 가게에서 샀대요. 그러면서 It was actually a bargain. 이 단어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할인해서 산 상품이다. 저가 상품이다. 싸게 산 상품이다. 이 뉘앙스고요. Was it on sale? 할인했습니까? 이 말에 50% off 할인했어 라고 말했고 굉장히 큰 디스카운트다. 맞아.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여러분 딱 들으니까 이거는 주제 문제인 게 느낌이 확 오네요.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단어만 다를 뿐 할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문제는 그러면 아마도 주제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 물으면 여러분 정답 뭡니까? 할인해서 산 여자의 베이스. 이 정도로 가면 되겠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Question. What are the man and woman mainly discussing? A. A shop for cheap vases. 네, 샵 얘기 아니고요. B. B. A store's selection of vases. 선별된 베이스 얘기 C. 아니고 The design of the woman's vase. 디자인 얘기도 아니고요. D. The deal the woman got on a vase. 네, 거래인데 여자가 받은 거래 베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the good deal. 이 정도로 말하면 더 좋겠죠? 굉장히 좋은 거래, 여자가 받은 굉장히 좋은 거래. 할인은 뭔가 플러스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good deal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참고로 메인 아이디어 물을 때 이렇게 명사를 제공하는데 명사를 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사를 딱딱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shop에 대한 얘기고요. B는 a selection of vase, 선별된 베이스에 대한 얘기고 C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D는요, deal, 거래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정답은 할인에 대한 얘기니까 D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명사 구별해서 딱 소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으면 여러분 표현 정리 좀 해볼 건데요. 여기 마지막 문장에 get a deal, 이게 거래를 하다란 얘기고요. 좀 구슬 넣어서 get a good deal 하면 싸게 사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뉘앙스 아시겠죠 여러분? get a deal 하면 어떤 거래인지 모르고요. 싸게 산 건 get a good deal. 이게 싸게 사답니다. 그래서 이해하실 때 그 정도가 좀 생략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편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7. Listen to a conversation at an airport. Hello, where are you flying today, sir? Berlin, departing at 8:20. Can I get a window seat?
Yes.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2. And I'll carry my backpack on board. Okay, here's your boarding pass. Boarding will begin at 7:50. Thank you. 네, 여러분, 넘버 7. 비행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 어디로 비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를린 간대요. Departing 8:20. 여러분 여기서 8:20라는 단어 있죠. 시간적 단어니까 잡아주시고요. 윈도우식 받을 수 있을까요? Yes. 해서 윈도우식 가는구나. 그리고요. 몇 개의 배그를 체킹합니까? 여러분 체크란 단어가 확인하다란 뜻이 여기서는 아니라 공항에서는 짐을 붙이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짐을 붙일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붙이는 짐은 2 개의 짐을 붙이고요. 본인 가져갈 건데 my backpack, 가방 1개예요? 2개예요? S 안 붙었으니까 1개겠죠. 배낭 하나를 기내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boarding pass, 탑승권 있습니다 하면서 boarding time은 언제다? 7:50, 그쵸? 7시 50분에 boarding이 시작된다.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친 정보가 또 공통점이 있는 게 시간 숫자적인 정보죠, 여러분. 이런 지문으로 내는 게 커렉트 문제 특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 숫자별 정보를 눈에 익혀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퀘스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The flight has no available window seats. 네, 그 flight은 윈도우 시트이 없다. 있었죠. 반대 오답이고요. B. B. The man will check his backpack. 남자는 붙일 거다 그의 배낭을. 이것도 반대죠. 붙이는 게 아니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 C. C. The man will take one bag on board. 네, 하나의 가방 가져갈 거다. one backpack 가져갈 거죠. 기내. 맞는 말이고. D. D. The plane is scheduled to board at 8:20. 네, plane is scheduled to board at 8:20. 예정인데요. 어떤 예정? board 할 예정입니다. 탑승할 예정입니다. 언제? 8:20. 아니고요. 그 이전인 7시 50분이었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 시간까지 내가 맞출 수 있냐 하고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커렉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공통적으로 내는 지문 구조가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시간 숫자별 지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푸실 때에는 숫자 시간이랑 관련된 정보는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시 20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숫자뿐만 아니라 이때 출발한다 라는 거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2개란 단어 나왔으면 그게 뭐예요? 붙이는 짐이구나. 체크하는 짐. 그 다음엔 1개는 보드로 가져가는 그런 짐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7시 50분은 뭐 한다? 탑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같이 잡아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잡히진 않는데요. 노트테이킹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시면서 맞추게 되는 문제거든요. 꼭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숫자 시간 문제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8.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brother and sister. Have you thought about what I suggested for Mike? You mean getting him a dog? Yeah. That way, he'll have a companion while you and your wife are at work. What do you think about goldfish? They require less work. Well, Mike's a teenager now. He's old enough to take care of a dog. True. It could be a good chance to teach him responsibility. 그래서 애완동물을 사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자가 생각해봤습니까? 내가 제안했던 건 마이크를 위해서 했더니 그 제안이 뭔지 얘기 나오죠. 사주는 거 말하는 거야 도구를? 그랬더니 맞대요 하고 이유를 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이크는 have a companion 이 단어 알아둘게요. 동반자를 갖게 될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너랑 와이프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동반자가 생기잖아 라고 했더니 남자가 goldfish를 제안해요. 이유는 뭐예요? less work를 require 하기 때문에 손이 덜 간다는 얘기겠죠. 했더니 여자가 왜 마이크 티네이저잖아. 이제 충분히 나이가 있습니다. 뭐 하기에? 걔를 돌보기에 충분히 나이가 있다. 그 정도 손 가는 건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더니 남자가 동의했어요. 맞아.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responsibility를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베이스로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Mike from the conversation? A. He currently owns goldfish. 네, 현재 가지고 있던 goldfish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답 되고요. B. B.
He spends considerable time at home alone. 네,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다. 그쵸? 아까 직장 갔을 동안에 컴패니언 될 수 있잖아. 이걸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 상당한 시간 보내고 있다. 혼자서 보내고 있다. 이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C. C. He has been begging his parents for a dog. 그가 애원했습니다. 페런츠한테 강아지 사달라고. 아니잖아요. 페런츠가 begging했던 건 아니고 이 개를 사는 그 아이디어는 지금 suggestion이었죠. 여자의 suggestion이었죠. 해서 오답 되겠고요. 그 다음 D. D. He is immature for his age. 네, 그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에 비해서. immature 해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old enough였죠. 충분히 나이가 있다. 네, 나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나이가 있다는 얘기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죠. 근데 성숙한 뉘앙스의 단어가 언급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여러분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출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소재로 나오는 게 잘 출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goldfish랑 그리고 dog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두 개가 다 애완동물인데 goldfish의 특징과 dog의 특징은 굉장히 극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차이점을 주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문을 접하게 된다면 각각의 특징을 잘 또렷하게 구별해서 잡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 이제 Part 4 들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9. Good afternoon, class.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rapidly. In fact, it's estimated that by the year 2050, the world will have about 9.7 billion people.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인구가 늘어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시면요. World population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 라고 말했고요. 여러분, infact란 단어는 사실상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줄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인데요. 지금 추정이 되고 있대요. 뭐라고? That by the year 2050, 2050년쯤 되면 the world는 have about 9.7 billion people. 97억 명이나 될 거래요. 그만큼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자세한 사항을 말해준 겁니다. 요점은 이 두 문장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문장 뭔 얘기 나오나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feeding so many people will present major challenges, particularly seeing as approximately 80% of the world's available farmland is already being used.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요, feeding so many people, 이 so many people이 앞에 나온 그 많은 인구를 말하는 거죠. 그 인구를 feeding하는 것 자체가 present, 야기할 건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겁니다. 특히 생각해보면요, 뭘요? 대략적으로 80%가 지구에 가능한 farmland의 80%가 이미 사용된다는 걸 네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점 여러분 생각해보면 feeding, 먹이는 거죠. 이 인구를 먹이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래서 이 인구 먹이는 문제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Unless a solution can be found, this trend could have worrying consequences. 그렇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이 트렌드 뭐예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farmland은 다 사용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have a worrying consequences 갖게 될 겁니다. 걱정스러운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인구 증가 자체가 아니죠. 인구 증가 자체가 아니라 인구 증가하는 인구를 밥을 먹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 문제를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feeding many people이 major problem을 이야기할 거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오케이. 그럼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Question.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A. The impact of food shortages on population growth. 네, 여기서 impact, 영향인데요. 푸드 부족의 영향, population growth에 주는. 그래서 여러분, A가 주는 영향, B에. impact on 다음에 영향 받는 게 나오니까 A가 주는 영향, B에. 반대로 돼 있죠, 여러분. population growth가 주는 영향이죠, 음식에. 그래서 앞뒤가 반대다라고 느끼면 되겠고요. B. B. The effect of population growth on food production. 이번에 food production 자체, 영향인데 A가 주는 영향, B에.
근데 프로덕션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shortage에 대해 주는 영향이고요. C 가겠습니다. C. The solution to the shortage of farmland. D. D. The potential difficulty of feeding a growing population. 네,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Feeding a growing population. 그 많은 인구를 먹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 사람이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2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고요. 2번 중에 1번 정도 여러분이 잡았으면 이 사람의 의견을 어렵지 않게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됐고요. 지문은 핵심 소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2번 정도 언급해줬다. 아까 뭐가 있었죠? feeding 하는 게 야기할 거다,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솔루션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건 warring consequence를 가져올 거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2번 정도 언급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 저희 10번 문제, 인터미디엇의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Number 10. In sports news, basketball star Eric Wade returned to the Lions lineup yesterday after 6 weeks out with injury. 네,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Basketball star Eric Wade가 return to the Lions lineup.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돌아왔는데 lineup 뭐죠? 출전하는 선수 명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라인이란 팀의 그 명단으로 돌아왔다 했단 말은 출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after 6 weeks out with injury. 6주간 빠져 있었구나. 느낌에 여러분 시간 주는 거 보니까 correct 느낌 나죠? 가보겠습니다. While Wade couldn't get into a rhythm in the first half, he rebounded in the second half. 네, 그래서 first half에서는 리듬을 타지 못했지만 그지만 반등했다. 뭔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겠죠. 후반부에서는 살아났습니다. 전반부 때는 별로 못했는데 후반부에서는 살아났다. 좀 시간적인 단어를 체크해보면 first half에서는 잘하지 못했다. second half에서는 그래도 살아났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ade's signature hard-driving style helped to break down the Bears' defense, and by the end of the game, the Lions had mounted a comeback to put an end to their 2-week losing streak.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특유한 hard-driving style, 그래서 뭔가 energetic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 도왔습니다 to break down, 무너뜨리도록 Bears' defense. 시적으로 말했는데 이겼다는 얘기죠. defense,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고요. By the end of the game, 그래서 end of the game쯤. 게임이 끝날 때쯤에는 Lion had mounted a comeback. 재기했습니다. 재기했는데 to 풀어낸, 끝냈는데요. 뭐를 끝냈대요? 그들의 2-week losing streak. 2주 동안의 연패를 딱 끝냈다는 얘기네요. 이 말인 즉슨 승리했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정리해보면요. 어떤 스포츠 스타가 지금 돌아왔대요. 근데 6주간 빠져 있었구나. 전반부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썼는데 후반부에서는 반등했다. 뭔가 굉장히 살아났구나. 그 다음 그래서 이 사람이 독특한 스타일로 베어스의 디펜스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베어스를 이겼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to week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숫자니까 2주간 얘네가 연패했었구나 라는 정보. 연패 후에 드디어 이긴 거죠. 이걸 베이스로 선택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news report? A. Wade had been sidelined for less than a month. 네, 이 Wade가 has been sidelined. 그래서 출전 못하게 됐습니다라는 얘기죠. 출전 못하게 하다, 근데 수동태로 출전 못하게 되었다. 한 달 이하로 출전 못하게 되었다. 사실상 6주였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B 갑니다. B. Wade's injury caused him to sit out the second half. 네, 인jury 때문에 sit out, 이게 miss, 빠지다란 단어인데요. 빠지게 되었습니다. second half, 후반부를 빠지게 되었다. 후반부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지다란 내용 자체가 오답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C 갑니다. C. The Lions had a secure lead throughout the game. 네, 라이언 팀이 had a secure lead. 그래서 확고한 리드를 점했었다. 뭐 하는 동안에 게임 전체에서 확고한 리드를 우위를 점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고한 우위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전반부 때는 힘을 못 썼잖아요. 후반부 때는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throughout the game 동안에 secure lead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D 갑니다. D. The Lions won for the first time in 2 weeks.
네, 이게 맞는 말인데요. Lion이 이겼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2주 후에 처음으로 이겼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이겼다. 정답 D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구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 커렉트 문제에서는 좀 정해진 편이죠. 시간 숫자가 나오는 게 정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특징은 6주 동안의 부상을 당했다. 이 말이랑 전반부 동안에는 별로였고 후반부 동안에는 괜찮게 반등했고요. 2주 동안 패배했었다 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숫자 시간을 이 지문에 맞춰서 내가 정확히 잡았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정보를 잡았는지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저희는 어드밴스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드밴스 문제의 특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문제는 단문이랑 중문이랑 복문이 막 섞여서 나오는 그런 파트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 복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문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통해서 등위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그리고 형사절 접속사로 연결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미리 숙지하고 파트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인터 부분이랑 비슷하게 몇 개 헷갈리는 응답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드밴스 파트를 어렵게 만드는 건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문제 풀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어려운 어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출 플러스 폭넓은 어휘 플러스 구동사 수거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터를 위해서도 많이 외웠을 테지만 수거 같은 경우는 조금 등한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기출됐던 수거들을 외우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가 되셨으면 저희 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1. Your comments to Amanda were very harsh. 너의 코멘트가 were very harsh. 정말 가혹했어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가 비난을 한 거예요. 비난했죠, 상대를. 남자를 비난했는데 이제 남자가 할 말입니다. A 가겠습니다. A. I just couldn't hold back. 나 참을 수가 없었어. hold back 자체가 참다라는 구동사입니다. 나 참을 수가 없었어.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걸 못 참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답은 A가 되고요. B. B. Well, what she said was valid. 네, 야, 마리아, what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건 valid, 타당했어 라고 말했어요. 우선 남자가 던졌던 거를 지금 비난하는 건데 여기 B에서는 그녀가 말했던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 틀린 말이죠. 그녀가 말한 게 아니라 그녀는 당했죠. 그 다음 C 가겠습니다. C. Perhaps, but I deserve them. 네, 아마도 그지만 나 deserve them, 나 그거 들어서 마땅하다. 여기서도 이 남자가 듣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C도 듣는 입장이라 오답 되겠고요. D. D. She admitted they were out of line. 네,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They're out of line. 도가 지나친 걸 인정했다. Out of line이 여러분 도가 지나친 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좀 정리해 보면 A는 내가 말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에요. hold back 할 수 없었다. 근데 이런 B, C, D 같은 경우엔 내가 비난을 들었을 때 할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난을 들은 사람이 할 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녀가 말한 거 타당했다. 나 그거 들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게 진짜 도가 지나쳤다는 걸 인정했어. 이런 거 들어보면 이거는 내가 비난을 들었을 때 할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였고요. 우리 표현을 좀 보자면 harsh가 가혹한, 그리고 정답에 쓰인 hold back, 참다, 그리고 도를 넘는 out of line. 이 단어를 아셨어야 우리가 정답을 자신 있게 풀었겠죠. 그래서 단어 정리 꼭 해주시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2. Why did the boss suddenly back out of the investment deal? 네, 그래서 why라고 이유를 묻는 건데요, 우선. 왜 보스가 갑자기 back out, 여기 또 구동사 어려운 거 쓰였네요. 빠지다, 철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보스가 철회했니? 뭘요? 투자 결정, 투자 거래를 왜 철회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이유를 말해주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A. I'm just as clueless as you are. 네,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하는데요. 나 단서가 없습니다. 너처럼 이란 말이죠. 나도 전혀 모르겠다란 이디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나도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clueless합니다. 정답은 A가 되겠고요. B. B. He's probably already made his decision. 아마도 본인 결정을 이미 했을 거야. 결정 얘기가 아니라 이유를 묻는 거기 때문에 B도 오답이고요. C. C.
He's convinced it's a sound deal. 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게 안전한 거래인 걸 확신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빠졌겠죠? C는 반대의 내용이 되겠고요. D. D. I doubt he has qualms about the investments. 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가 꺼리낌이 있다고. qualm이란 단어가 꺼리낌이란 단어인데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꺼리낌이 있다고 investment, 투자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다면 투자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왜 back out, 왜 철회했냐라고 물었으니까 지금 C나 D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C나 D는요, 뭔가 투자를 했을 때, 반대 입장일 때 할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표현 때문에 어려웠는데 중요 표현 정리해보면 back out, 이게 빠지다, 철회하다 란 말이고요. qualm이란 단어는 꺼리낌, 꺼림직함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소한 단어가 여러분 qualm일 텐데요. L 발음 안 한다는 거 신경 쓰시고 qualm, 꺼리낌, 꺼림직함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희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3. How's Katie doing in her new role as supervisor? She seems overwhelmed. The promotion seems to have come too early. Maybe she just needs more time to adjust. 네, 지금 K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 KD 요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녀의 역할로서 슈퍼바이저, 관리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녀 말이 뭐뭐처럼 보이는데 overwhelmed, 그래서 압도된 또는 부담스러운 이란 얘기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하고 이유를 드는데 승진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진이 seem to have come too early. 뭐뭐처럼 보이는데 너무 일찍 온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었고 남자애가 아마도 그녀는 more time이 필요한가 봐 적응할. 그래서 적응할 시간 좀 필요한가 보다 하고 의견을 줬죠. 이랬을 때 이제 가장 적절하게 이어지는 말을 골라야 되는데요. A 가볼게요. A. She's definitely put in her time. 그녀는 확실하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she's에서 has 찾으시면 되겠고요. She has definitely put in her time. put in one's time에서 시간을 소비하다예요. 그녀는 확실하게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 과거 소비 안 했다라고 비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소비했다. 여태까지, 정확히 말하면 여태까지 소비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B 가겠습니다. B. I hope for her sake that you're right. 네, 정답인데요. 나 소망합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너가 맞길 소망해. 그러길 바래 라고 말한 거죠. 여자의 의견을 준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길 바란다. 정답이 됐고요. C 갑니다. C. I agree that we should all pitch in. 네, 맞아. 우리 모두 피치해야 돼. 우리 모두 협력해야 됩니다. 적응 얘기했는데 우리가 협력할 건 없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좀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치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오답이 되는 거고요. 갑니다. D. D. You should show some confidence in her. 네, 너 보여줘야 돼. 신뢰를 보여줘야 돼. 그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돼. 지금 나름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녀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 그랬으니까 신뢰를 안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D는 오답이 되는 거고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협력 얘기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CD다 오답이 됩니다. 자, 그럼 어드밴스 문제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표현을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seem to have pp. 이건 문법적인 얘기인데요. seem to 동사 원형으로 보통 외우잖아요. 뭐뭐처럼 보인다. 근데 만약에 seem to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윗부분의 승진은 과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승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라는 느낌. 그래서 시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승진 빨리 했었다.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는 for one's sake.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라도 라고 정답에 쓰였었죠.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라도 네가 맞길 바란다. 표현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pitch in. 협력하다라는 얘기죠. 잘 나오는 구동사니까 pitch in. 말하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Any word on your grad school applications? Yes. I actually got into my first choice. Congratulations. You must be thrilled. 네, 그래서 Anywhere 소식 들었습니까? 너의 대학원 애플리케이션 지원에 대해 소식 들었니? 했더니 나 사실 말이야 got into my first choice 첫 번째 초이스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get into라는 구동사를 아셨으면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었겠죠. 나 첫 번째 초이스에 입학 허가 받았다. 그랬더니 너무 축하해. 너 정말 기쁘겠다 라고 감정을 추측한 거죠. 기쁘면 기쁘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요. 뭐라고 말했나 확인하겠습니다.
A. I can't wait to find out. 네, 나 기다릴 수 없어 find out 하는 거. 여러분 find out 이미 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얘기는 틀린 거고요. B 갑니다. B. It still hasn't fully sunk in.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sink in의 과거형인 sunk in, sink in이 확실하게 인지하다 라는 구동사기 때문에 나 완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겠다 아직까지도 해서 실감이 안 난다 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덩어리로 외우시는 게 훨씬 써먹기 좋겠죠? 같이 It still hasn't fully sunk in. 시작. It still hasn't fully sunk in.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 정답 B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 가겠습니다. C. I wouldn't get my hopes up. 나 같으면 get my hopes up. 큰 기대를 하지 않겠다. I wouldn't get my hopes up. get one's hopes up이 큰 기대를 하다예요. 나 같으면 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기대 얘기 아니잖아요. 입학한 소식이었고 그 다음 D. D. Thanks for sharing the news. 네, 뉴스 쉐어링해서 고마워. 이 여자가 지금 본인이 쉐어링한 거죠.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할 말을 했던 선택지 D네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오답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get into라는 표현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get into 학교, 입학 허가를 받다. 그리고 sink in, 충분히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디엄처럼 실감나지 않습니다 라고 쓰였던 거고요. 세 번째, get one's hopes up. 큰 기대를 하다. 이 표현들. 그래서 어드밴스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현들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5. Listen to two friends discuss advertising. There's so much subtle celebrity advertising on social media nowadays. You mean social media posts intended to bring exposure to brands and products? Yeah, they're often presented casually as personal everyday postings. When they're actually paid for by companies. Exactly. It's deceptive. I agree. Celebrities should have to disclose their sponsors. 네, 굉장히 정답 고르기 어려운 주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선 첫 문장부터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다 키워드 잡은 다음에 비중이 많은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키워드 잡아보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subtle celebrity advertising. 너무나 많은 연예인의 광고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애매한 연예인의 광고가 있다. 그래서 애매한 연예인 광고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너 혹시 말하는 거야? 소셜 미디어 포스트. 게시물들 말하는 거니? 어떤 게시물들? 의도한 bring exposure to brands. brands랑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한 노출을 의도한 그런 포스트 말하는 거니? 라고 확인했더니 맞대요. 여기까지는 subtle celebrity advertising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말이야 종종 제시가 되는데 casually, personal, everyday posting. 그냥 일상생활하는 포스팅처럼 게시가 돼. 그래서 이 부분 subtle celebrity advertising의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는 게 이 부분부터예요. 이제 게시가 되는데 제시가 되는데 뭐로써? 일상적인 게시물로서 게시가 된다. 그래서 상대방도 맞장을 칩니다. 맞아. When they're actually paid for 집을 받을 때 컴퍼니에서 집을 받을 때 그렇더라. 사실상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그거는 일상생활 포스팅이 아니라 광고잖아요. 근데 돈을 받으면서도 일상생활 포스팅처럼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라고 하면서 is deceptive. 한 단어로 딱 정리해주고 있어요. 기만적인. 맞아 그거 기만적이야. 아까부터 했던 말을 계속 기만적이었다는 얘기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긴 정리해준 거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맞아 기만적이하고 동의하죠. 연예인들은 should have to disclose. 공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스폰서가 누군지 공개를 하면서 포스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subtle celebrity advertising 이 소재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죠? 기만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우리 한 번씩 선택지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at are the man and woman mainly discussing? A. The need for more subtle advertising on social media. 네, subtle advertising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필요성 얘기가 아니라 기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B 가겠습니다. B. The in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advertising. 네, 효과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애드버타이징 효과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효과 없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갑니다. C. C. The rise of product advertisements on social media.
product advertisement의 증가, 소셜 미디어에서. C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product advertising의 증가가 아니라 subtle 이란 말이 우선 없죠? 네, subtle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애매한이란 단어 자체도 없고 애매한 프로덕트 증가가 기만적이다라는 단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매한도 없고 기만적이라는 단어도 없기 때문에 C는 오답이 되는 거고요. D 확인하겠습니다. D. The lack of transparency in social media endorsements. 네, 그래서 transparency, 투명성이 결여된 거. 이게 기만적이다라는 내용의 패러프레이징이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소셜 미디어 endorsement, 소셜 미디어 광고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애매한 광고다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답 자체는 그래서 D가 되는 거고요. 애매한 광고가 문제다 자체가 정답 D죠. D가 그렇게 패러프레이징 한 거고. 여기 대화 흐름 잡기가 굉장히 애매했는데 보통 처음 볼 때는 subtle celebrity advertising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말한 게 대화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언급한 게 뒷부분들이었고요. 뒷부분의 내용이 4문장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글 자체는 문제점에 대한 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일상 게시물인 듯이 게시한다 라는 문제점, 돈을 받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한다 라는 문제점, 그래 기만적이다 그래서 공개해야 된다. 이 4문장 자체가 똑같이 우리 지금 소비자를 속이는 거야. 포스팅 보는 사람 속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자체를 말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들은 그냥 내용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 확 티가 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제너럴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속으로 샤금샤금 살금살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 내용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큰 내용을 말하다가 세부사항을 4문장 이상 말하면 그게 주제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애매한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8번 문제인데요. 8번 지문 듣고서 지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Number 6. Class, today's topic is the theory of evolution. 네, 여러분 핵심 소재 소개하고 있죠. 뭐에 대해 말하겠다?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겠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 문장 갑니다. Despite having virtually complete acceptance among experts, the theory's scientific foundations are still regarded with skepticism among laypersons.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despite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접속사가 반전을 말하는 접속사고요. A일지라도 A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B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체크한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죠. 컴마 D를 강조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실상 완전히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그래요. 진화론이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의 과학적인 파운데이션이 여전히 여겨지고 있는데 회의를 가지고 봐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반인들은 회의심을 가지고 그 이론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일반인들은 회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왠지 나오는데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Perhaps that's because there's a general misconception about the term theory. 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term theory. 이 용어 theory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단어 자체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데 왜일까요? 가볼게요. 자세하게. In everyday usage, a theory is something that lacks conclusive evidence. But in scientific discourse, it can mean a well-substantiated explanation, such as gravitational theory or the theory of relativity. 그렇죠. 여기서 일상생활 용법으로는 그 이론은 something, 뭔가인데요. 뭐냐면 결정적인 에비던스가 렉하는 뭔가입니다. 결정적인 에비던스가 부족한 뭔가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지만 과학적인 담화, 과학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건 의미합니다. 굉장히 잘 입증된 설명을 의미합니다. 뭐 같은 그 중력 이론이나 아니면 relativity,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굉장히 잘 설명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의미하는 거랑 일상을 쓰는 그 용어 자체, theory에 대한 단어 자체에 대한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회의를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주제 문장을 찾았고 그 안에 키워드를 찾았으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죠.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Question. What is the speaker mainly saying about the theory of evolution? A. Scientists no longer consider it merely a theory. 네, 과학자들이 더 이상 이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학자가 초점이 아니라 대중들이 회의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초점이었잖아요. 과학자가 초점으로 들어간 A는 소거해 주시고요. B. B.
Skeptics have asserted that it should be renamed. 네, 회의론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름 붙여야 된다라고. 다시 이름 붙이자 이런 얘기 아니었죠. 그냥 회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C 갑니다. C. C. Its name has led the general public to doubt it. 네, 그 이름 자체가 이끌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의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맞죠? 그 이름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회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유랑 그리고 주제 문장을 합친 C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었고 D 갑니다. D. It is less widely accepted than other scientific theories. 네, 앞에 위에서 말한 그 진화론 자체가 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학 이론보다. 그래서 이 이론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죠. 이 이론을 토대로 대중들이 회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도 틀린 말이고 대중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말한 C가 정답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문제 특징을 설명드릴 건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반전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반전글에 접속사로 주는 대표적인 게 however인데요.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보통은 이 주어 동사가 주제가 되고요. however처럼 반전을 주는 단어가 despite 있고요. in reality. 사실은 뭐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although도 있는데 although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뭐뭐일지라도 사실은 주어 동사다. 여기에 사실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껴넣어서 해석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despite 나오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although 나오면 이 부분. 그리고 in reality 다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however 다음에 이 주어 동사 자체가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로서 굉장히 잘 나오는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주제 잡는 방법 꼭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7. In political news, conservative leadership hopeful Walter Black clarified his economic plans yesterday. 네, 정치 뉴스네요, 여러분. 정치 단어들이 이제 대거 출제가 될 건데요. conservative, 보수란 단어죠. 잘 알아두시고 보수 지도자 유망주 월터 블랙이 clarify, 확실히 말했는데요. 경제 정책을 확실히 말했대요. 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질 건데 들어볼게요. Recently, he confused many by appearing to suggest that he would be willing to raise income taxes for the wealthy. 네, 이 사람 굉장히 헷갈리게 했대요. 많은 사람들 헷갈리게 했는데 보였나 봐요. 제안하는 것처럼 그가 의지가 있다라고 올릴 의지가 있는데 소득세를 올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누구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 헷갈리게 했다. 그래요? 원래 소득세 올리려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올리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리게 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 문장. Yesterday, he insisted that his comments had simply been misunderstood. 네, 그래서 어제 그는 주장했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의 커멘트가 그냥 단순하게 오해였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요? 왜 오해였을까요? He explained that he might have to accept a maximum rate higher than his proposed 25% to secure opposition support.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변경을 했었나 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해야 된다라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maximum rate. maximum rate이 higher than his proposed 25%. 아, 최고 세율을 그가 제안했던 25보다는 높게 accept 할 거란 얘기고요. 뭐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5% 이상으로는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변경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부분. However, he insisted that he would still demand a top rate lower than the current 39%. 네, 그지만 그는 주장했대요. 또한 주장했는데 그가 still demand, 주장할 거라고 top rate, 그래서 최고 세율은 lower than the current 39%, 39 이하로는 조정할 거라 말했대요. 그럼 원래 이제 뽑히기 위해서 25까지 내가 할게 최고 세율 했는데 25 이상은 될 것 같지만 그지만 39 이하는 될 거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25 이상이지만 39 이하일 거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 다음 문장. He also emphasized that he would cut middle-class income taxes and raise the minimum wage. 네, 또한 여러분 말을 추가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요, 줄일 건데 middle class income tax, 중산층의 소득세는 줄일 거고요. 그리고 올릴 거라 그랬는데 최소임금은 올릴 거라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딱 느낌을 보니까 숫자도 많이 나오고 방향,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내용도 많잖아요. 커렉트 문제의 전형인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25 이상이다. 그리고 39
이하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인컴 텍스는 뭐 하겠다? 컷. 줄일 거다라는 걸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임금. 이거는 늘릴 거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 마지막 가겠습니다. The latter position puts him at odds with the majority in his party. 네, 여러분 latter 포지션이 후자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멈 웨이지 올린다는 그 내용 자체가 put him at odds, 대립하게 했는데 누구랑 대립하게 했냐면 the majority, 다수랑 그의 party, 그의 정당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숫자 시간 위주로 풀어야 됐던 correct 문제였습니다. 그럼 질문 가서 어떻게 오답 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Walter Black? A. He supports a top income tax rate of 39%. 네, 그는 지지하며 top income tax에서 최고 세율을 39로 하는 걸 지지한다. 아니죠. 39 이하로 간다 그랬죠? 39 이하니까요. 틀렸네요. 39 이하다. 그 다음 B 갑니다. B. B. His proposed top tax rate is non-negotiable. 네, 그가 제안했던 top tax rate은 지금 협상할 수가 없다. 협상 불가하다. 이미 이 사람이 바꿨죠. 협상 불가하다는 내용은 틀렸고요. C. C. He plans to leave middle class tax rates unchanged. middle class tax rate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사람이 내리기로 했죠. 그래서 unchanged가 틀렸고요. 그 다음 D 갑니다. D. D. His party mostly opposes raising the minimum wage. 맞네요. 그의 정당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올리는 거, 최소임금 올리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mostly가 아까 봤던 majority, 이걸 묘사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D가 됐고요. 여러분 딱 correct 문제 전형이라서 어떤 정보를 잡아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네, 전역적인 일치 문제 지문 구조고요. 여러분이 잡았어야 되는 건 숫자 정보죠. 25 이상이고 그리고 39 이하다라는 걸 잡았어야 되고요. 또한 인컴 텍스는 내릴 거고요. 누굴 위한? 중산층을 위한 인컴 텍스는 내릴 거고 그리고 최저임금 올릴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커렉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청해 845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숫자 시간을 많이 따다닥 투척한 다음에 잡기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우리가 다 맞추기 위해서는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푸시면서 숫자 시간 정보를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8. Welcome to today's lecture. Many wars start with a misunderstanding. 네, 많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해로 시작합니다. 전쟁에 대해 얘기하네요. Take, for example, the Apache Wars between the U.S. military and Apache tribes.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패치 월이 있습니다. 미국 군대랑 그리고 어패치 부족 사이에서.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있었던 어패치 월에 대해 말할 건데요. In 1861, a group of Apaches raided the property of a rancher named John Ward. 네,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어패치의 그룹이 레이드했으면 습격했습니다. property, 재산을 습격했는데 렌처의 재산, 누구였던? 미국인이었겠네요. 존 월드의 렌처, 존 월드의 렌처를 습격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그래서 Subsequently, Cochise, an Apache chief, was arrested by the U.S. military on the false assumption that he had been the raid's leader. 그쵸.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요. 이 어패치 치프인 코치스 이 사람이 was arrested. 체포되었네요. 미국 군대에 의해서 잘못된 가정하에 뭐라고? 그가 아마도 레이드의 리더였을 거라고 그런 잘못된 가정하에 이 치프가 arrest 됐다. 그래서 This injustice effectively ended the precarious peace between the two peoples, as Cochise ultimately escaped and led a series of retaliatory attacks on American settlements.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당성, 이 잘못된 가정하에 체포한 것 자체가 사실상 끝냈습니다. Precarious peace. 위태로웠던 평화. 되게 서로 친하진 않았나 봐요. 되게 위태로웠던 평화를 끝냈고요. 누구 사이에? Two people, 이 두 부족 사이에서. 왜냐면 이 코치스가 escape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scape 했고요. 그리고 이끌었습니다. 일련의 보복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미국 정착지에 대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공격을 다시 한 거죠. 시간 순으로 내용 이해하셔야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퀘스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Cochise from the talk? A. The Apache Wars were sparked by his arrest.
네, A party worry was sparked by his arrest. 맞죠? A party war 자체가 촉발되었습니다. 그의 체포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체포돼서 전쟁이 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봅니다. B. B. He was responsible for the raid on Ward's property. 네, 이 TS가 책임이 있습니다. raid. 아니죠. 이 급습에 책임이 없었는데 잡혀갔기 때문에 전쟁이 난 거죠. 그래서 책임이 있다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요. C. C. He ha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S. military before 1861. 네,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란 말이 틀렸네요. 아까 precarious란 단어 있었죠? 위태로운 관계였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D. D. Ward named him the raid's leader in revenge for a past wrong. 네, 아까 John Ward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름 붙였습니다. 이 chief에게 the raid leader라고 뭐에 의해서 이 revenge for, 뭐뭐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 월드가 제가 리더야 라고 말했대요. 제가 리더야 라고 말했대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했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D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D같이 나오지 않은 내용을 막 상상하면 굉장히 틀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퍼 문제 푸실 때에는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풀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이 글의 우리 지문 특징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문 구조는 역사적 사건을 줄거리를 제시하는 거였는데 이 줄거리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제시했었죠. 시간 순으로 A가 일어나서 B가 일어났고 B 때문에 C가 일어났다. 이 순서대로 잡는 게 중요하고요. 순서를 믹스하면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순서를 잡는 그런 글이었구나. 네, 여러분 정리되셨으면 우리 마지막 8-5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s 9 and 10. Thank you for attending this afternoon's talk. I assume many of you have taken a personality test. As you know, most personality tests categorize people according to psychological traits such as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네, 여기까지 보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터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너네들의 많은 수가 이미 봤을 거라고 personality test, 성격 테스트를 이미 봤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알듯이 대부분의 personality test 자체가 categorize, 분류합니다. 사람들을 뭐에 따라서 심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 같은 내향성과 외향성 같은 심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구별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여태까지는 사실을 말해줬고요. 그 다음 문장. Many hiring managers use the results to screen candidates for corporate positions. 네, 이제 hiring 매니저까지 나왔는데요. 많은 고용을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사용합니다. The result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그 candidate, 후보자들을 그 회사 포지션에 대해서. 오케이,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격 테스트를 사용하는구나. 팩트고요. 그 다음 부분. But are the results valid for this purpose? I feel that there are serious objections to consider. 네, 그럼 법부터 반전 느낌이 나오네요. 그지만 이 결과가 valid, 타당할까요? 이 목적으로 쓰이는 게 타당할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실게요. 나 생각합니다. that 이하라고 there are serious objections. 심각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래서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성격 테스트를 하이어링 할 때 쓰는 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For one, the test's results don't tell us how people behave in their roles in the workplace.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test results가 don't tell us,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할지 그들의 역할에서 in the workplace, 일자리에 할당하는 그들의 역할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Unfortunately, many hiring managers look at the results and make simplistic assumptions about job candidates. 네, 이 앞문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불행히도 많은 하이어링 매니저들은 look at the result,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make simplistic assumption, 굉장히 단순한 가정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job candidate,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 For example, it's not uncommon to assume that extroverts, who are more outgoing, will be better in collaborative jobs. 네, 그래서 uncommon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 extroverts가 누구예요? 더 외향적인 extroverts가 더 잘할 거라고 협력적인 일에서. 그지만 하고 말하죠. But who's to say that introverts won't engage in effective face-to-face interaction
after they've established a good rapport with their colleagues. 네, 그지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트로버트가 인게이진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효과적인 면대면 상호작용 뭐 한 다음에 그들이 만든 다음에 좋은 상호 관계를 만든 다음에 with their colleagues 그들의 그 직장 동료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extrovert든 introvert든 시간만 있으면 똑같이 협력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n there's the issue of consistency. 네, 그리고 두 번째는 issue of consistency. 그래서 일관성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자세하게 말하겠죠. Many people who take the tests more than once during recruitment receive different results. 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take the test more than once 언제 채용 기간에 테스트를 2번 이상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receive different result 결과를 다르게 받는데요. 어떨 때는 introvert, 어떨 때는 extrovert 이렇게 받나 봐요. 그래서 How is it possible to trust the tests to inform hiring decisions when the results are unreliable? 그렇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Trust the test. 테스트를 trust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To informing hiring decision. 고용 결정하는 테스트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제 결과들이 unreliable, 신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테스트를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죠. 그 다음 부분. Personality tests may have a place in psychological research, but not, I'd argue, in human resources decisions. 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섰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데요. 이 personal test가 may have a place, 아마 자리 잡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학에서는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그지만 내가 주장하기엔 human resources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사과 결정에서는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또렷하네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격 테스트를 인사과 결정에 쓰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죠. 네, 되셨으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Question number 9. What is the speaker mainly saying about personality tests? 네,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personality test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럼 주제 문제잖아요. 주제 문제는 주제문을 뽑는 게 먼저고요. 아까 주제문에서 네,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personality test 자체를 인사결정에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녹아있는, 그 단어들이 녹아있는 선택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 Interpreting their results correctly is difficult. 네,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결과 해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쓰면 안 된다 얘기였죠. B. B. They have a negative impact on workplace attitudes. 네,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얘기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 갑니다. C. C. Using them to evaluate job applicants is problematic. 맞습니다. 네,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 평가하기 위해서, job applicant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인사과 결정에 사용하지 말자.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정답은 C가 됐고, D. D. They are based on outdated notions about worker behavior. 저 D 문장은 지금 오래된 노션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래된 노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래된 생각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었죠. 그냥 인사과 결정에 성격 테스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네, 되셨으면 10번 문제, 동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10. Which statement would the speaker most likely agree with? 네, 화자가 동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의할 만한 선택지, 의견과 일치하는 선택지를 골라보겠습니다. A. Personality tests have little proven value in psychology. 네, personal test 자체가 proven되지 않았다. 거의 proven되지 않았다. little 자체가 부정한 걸 느끼셔야 되고 proven된 밸류가 없다. 뭐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심리학 얘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갑니다. B. B. Most workplaces have a misplaced preference for introverted staff. 네, 대부분의 workplace가 잘못된 선호가 있습니다. introverted staff에 대한 잘못된 선호가 있다. 내향성 가진 스태프를 더 선호한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이 사람이 말했던 핵심 정보도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에 일치할 말을 골라주셔야 돼요. C. C. Both introverts and extroverts can be suitable for collaborative jobs. 네,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 정보는 어떤 성격이든 간에 일을 할 수가 있다. 성격 테스트는 고용할 때 쓰이면 안 돼. 그 말은 즉슨 어떤 성격이든 간에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서 그 말을 녹여준 게 인트로버트건 아니면 외향성인 사람이건 이 사람들은 적절합니다. 협력적인 일에 어떤 성격이든 간에 협력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정답은 C가 됐고요. D. D.
Personality tests are too complex for hiring managers to administer. 네, 너무 복잡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어떤 성격이든 간에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성격 테스트를 쓰는 건 옳지 않다 라고 말한 거죠. 주제 문제 풀 때 이게 주장 글이기 때문에 주장 문장을 잡아서 그 주장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했던 선택지를 고르면 됐고요. 어그리드 문제도 똑같이 주장을 잡아서 그 주장과 일치하는 태도를 가진 걸 선택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주장 문장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장 문장을 잡기 위해서는 주장 어구들을 아시고 주장 어구를 느껴서 이 문장의 주장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rgue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죠. 나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뭐뭐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도 주장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구, 간접적인 어구를 느끼면서 주장 문장을 뽑는 훈련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어드밴스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